정말 겁없는 K조선. 중국 한번 붙어보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부풀어지죠. 지금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말입니다. 대부분이 깨지고 있거든요. 워낙 저가로 마구마구 밀어붙이니까 이게 난리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에서는 말입니다.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선에서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붙어보자. 언제든지 붙어보자. 물론 여전히 말입니다. 우리 조선이 중국 조선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2023년에 시장 점유율이 2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32%에서 35% 가까이 지켜내고 있었지만 2023년에는 24.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전에 중국을 보면 점점 점유율이 높아갑니다. 2023년에는 59%까지 높였거든요. 2022년에 49.3%, 그리고 2020년에는 50%, 이렇게 엄청나게 선박 수주량도 높였습니다. 실제 수주량도 보면 2021년에는 2,775만 CGT잖아요. 이게 CGT라는 단어는 표준 환산 톤수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하잖아요. 우리는 2021년에 1,804만 CGT였고요. 그런데 2022년에는 1,680만 CGT였는데 중국은 2,403만, 2023년에는 2,446만 CGT였는데 우리는 1,001만 CGT였습니다. 2023년이 유독 좀 작지요. 유독. 아니 계속 많다고 유독 작죠. 그 이유는 워낙 많이 우리가 수주를 해놔서요. 생산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조선소를 확장해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고부가가치선을 중심으로 해서만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대한민국 선박 수주량은요 449만 CGT입니다. 중국은 490만 CGT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라붙었죠. 이게 전 세계가 발주하는 선박들이 고부가가치선이 많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중국에 고부가가치선을 맡겼더니 이게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품질도 하자가 많고 결국은 거기 취소하고 대한민국으로 돌려오는 그런 사태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쩌면요 행복한 일이죠. 중국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초격차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앞으로 K조선만은 경쟁력을 계속 길러가고요. 절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쟁력, 저는 그 원천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진짜 죄송한데요. 매번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 반응까지 보이니까요. 주 52시간제 개편해야 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지금 조선에서는요 주 52시간제를 실행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가장 큰 문제는 조선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주 68시간 일하다가 52시간 일하니까 벌이가 적어요. 투잡 쓰리잡 하면서 버티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떠나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느냐. 조선족이 들어가고요. 동남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중국인들이나 혹은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선에서 팀장도 하고 품질과 기술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생각하기도 몸서리칩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 나라의 조선의
담당 역할을 한다면 이게 시너지는 더 많이 낼 거고 또 아픔의 어떤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52시간제를 확실하게 일할 만큼 일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되고요. 더 중요한 두 번째는요. 저는 조선인력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정부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조선인력이 있어야지. 지금 수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5년 사이에 수주 잔량을 보면 73.8%나 늘었습니다. 2019년에 2억 3,700만 CGT였거든요. 이게 2024년에 4억 1,200만 CGT까지 올라갔습니다. 73.8%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쓰는 것보다가 한국인 노동자를 쓰면서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임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의 파산 공세에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조선은 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갈 데 없습니다. 이미 석유화학은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공장 가동률이 말입니다. 60%가 마지노선인데 70%에서 60% 후반 70% 초반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다 여러분. 석유화학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LCD 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거든요. 지금 조선은 그나마 초격차 기술을 가져가면서 말입니다. 신냉전 시대의 구도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은 조선업에 관한 한 세계 1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신냉전 시대는요. 아마 이것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1억 달러에. 이거 보시다시피 뭐 상선도 만들지만 군함도 만들거든요. 군함도. 또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런 것은 중국이 절대 인수 못합니다. 한국이니까 인수할 수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뭐 1억 달러 줬지만 이 노르웨이 아크그룹이 가지고 있던 67.64%부터 시작해서 JP모간이 가지고 있던 11.51%, 골드만삭스가 갖고 있던 6.34% 모조리 다 인수했습니다. 모조리 다 인수해서 하나오션이 미국의 조선소의 발판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것은요 중국이 하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 하나오션만 이렇게 할까요?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삼성중공업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조선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요 그 어느 나라보다 해양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일본으로 뺏기더니 어느 순간 한국으로 뺏겼거든요. 지금은 중국으로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중국으로는 안 뺏길 거예요. 적국이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서 점점 더 커지고 또 미국에서 군함부터 시작을 해서요. 군수물자까지 다 여기서 수리를 한다면 이게 필리 조선소만 아니라 다른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미국 시장에서 각 축을 벌인다면 저는 중국 한번 붙어보자. 저는 그 말도 들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세계 질서, 세계 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질서와 구도를 잘 활용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힘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소비재는 뭐 미국 입장이나 유럽 입장에서도 들어와라 이거에 들어와라. 적정 가격에 들어오면 상관없다예요. 그러나 안보물자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유럽도 상황이 다르고요. 미국도 상황이 다릅니다. 당장 말입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만 하더라도 이게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조선소는 더 당연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이 안보를 지원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그 부분 중국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다 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방산도 그렇고요. 원자력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고요. 앞으로 말입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도 저는 당연히 말입니다.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에 가장 좋은 일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앞으로 하나오션이나 조선소도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선소는 안 보거든요. 워낙 노조가 세기 때문에 그 노조를 가지고 이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는데 한번 우리가 이제 조선소도 눈을 한번 돌려볼 때쯤 됐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